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7월 9일. 오늘은 좀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오늘 좀, 어제 오늘. 검은 금요일. 오늘 짜장데이입니다. 짜장데이. 주식이 어제 오늘 많이 급락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뭐 바이러스, 뭐 이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아침에 거리두기 4단계,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무관중. 그거는 좀 고마운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갑자기 좀 악재가 터졌죠. 이렇게 꾸준히 한 400명? 이렇게 가다가 지금 1000명대를 넘었는데, 오늘 문자도 왔습니다. 이게 고양시에서 노래방 주인과 그리고 이렇게 종사자, 가로치고 도우미 등, 도우미가 이렇게 집계가 되나요? 혹시 주변에 도우미 분들 그만 도우시고 가서 검사 받으세요. 한 분이 아주 일산을 엄청 도우고 다니셔가지고, 나 그런 헬퍼는 제가 간만에. 진짜 헬퍼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원래 저번에 한번 했었죠. 네. 댓글 읽기. 댓글 읽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수환님이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 떨어져서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전일 종가보다 떨어져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급락장일 경우는, 만약에 똑같이 다 급락했을 땐 저는 물론 오늘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일어났더니 다 떨어졌다가 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한테 급락은 없었고요. 급락장이었을 때 내가 계속 아침에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바꿔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대장주들. 대장주들도 똑같이 급락해요. 아침에 이렇게 막 선물 매도 때리면서 막 이렇게 외국인 매도 같이 들어가면 다 급락하거든요. 그럴 때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있어요. 저희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대장주를 못 사셨던 분들, 그래갖고 뭐 2등주, 3등주를 샀다. 근데 같이 급락했다. 그럼 빨리 대장주를 타야죠.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급락했을 때 진짜 실력은 거기서 나와요. 냉정함을 유지를 하는지. 제가 주식은 99%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심리인 거예요. 급락했을 때 딱 어떻게 막 발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이때 냉정하게 잠깐 대장주부터 보자 해갖고 따라락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2차전지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근데 오늘 다 같이 쭉 빠졌을 때 진짜 빨리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은 끝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음날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가 들어왔을 때 좋은 것부터 땡깁니다. 빠졌던 거 중에 다 같이 빠졌을 때 얘만 먼저 오르고, 아니면 얘는 옆으로 계속 길 수 있어요. 거의 종목 차변화 장세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했을 땐 냉정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기존에 사고 싶었는데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못 샀던 거를 빨리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고, 뭐 하락을 했었다. 그냥 일반적인 하락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조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타를 치시는 분이라면,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손절선이랑 뭐 이렇게 뭐 수익해갖고 뭐 목표가 있으시니까 그거에 깨졌다라고 하면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단타를 좋아하신다면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 원칙을 한 번 깨기 시작하면 그 뒤로 계속 깨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실 거면 하락했을 때, 뭐 손절선을 터치했을 때 파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하락하면은 그냥 저는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대답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급하락장은 기회네요. 기회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급락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죠. 뭐 정말 뛰어나신 고수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걸 다 분석했고, 채권이랑 뭐랑 뭐 외국인의 뭐 환율이랑 뭐랑 다 계산을 해갖고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해서 현금화 시켜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제가 존경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이 때려 맞았을 때 급락장에서 기존에 셌던 것들,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급락했을 때 어떤 게 대장이다라는 게 머리에 쓰잖아요. 그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닐 경우는 최악의 경우들도 있죠. 급락장에 더 떨어질까봐 파는 거. 근데 더 떨어질까봐 파는 사람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못 잡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점을 잡을 수 있다, 뭐 고점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아마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태훈님, 우리의 그 가장 댓글 제일 많이 달아주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구독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 형제님이라고 할 수는 형제님. 없으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선진국 지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것이냐, 그러니까 네. 선진국은 제가 볼 땐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안 가봤지만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그 산업혁명이 그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일찍 발전했었기 때문에 쌓아온 것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봤잖아요. 그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그리고 이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예, 완전 개판이에요. 그냥 보여지기만. 그리고 젠틀한 이미지인 것 같지만 이태리도 젠틀하면 소매치기고 아니면 바람둥이고 보여지는 것만 그럴 뿐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물론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선진국, 유럽이 과연 선진국일 것인가?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뭐 경제적인 것도 봐도 되고, 모르겠어요. 뭐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4차 산업,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메타버스의 시대라든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유럽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그 미국은 열외죠. 아이 뭐. 예, 거기는 뭐 전통은 없지만 이렇게 산업사회 모든 거를 거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제가 항상 북한 얘기할 때처럼 북한은 새로운 걸 건설을 했을 때 최첨단을 깔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유럽의 이 산업혁명에 있었던 모든 것을 미국에 가서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 깔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완성형이면서 그리고 또 지금 뭐 패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또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나라고 해서 그쪽은 열애입니다. 거기는 선진국 오브 선진국이죠. 선조국이라고. 네, 열애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기회가 있고 선진국이 될 거라고 되어 있고 그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한강의 주식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뛰어들지만 않았어도. 뛰어들지만 않으면 좋겠어. 저 작년에도 뭐 인천대교, 요즘 인천대교가 또 핫하다고. 아 그래요? 마포대교가 이렇게 검사가 많으니까. 그리고 메타버스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책도 보고 뭐 기업도 분석하는 제가 메타버스를 이해했을까요? 저는 기자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커녕 USB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테라가 뭔지도 모르고요. 테라 밑에 뭐죠? 뭐 이렇게 메가? 기가죠. 테라 밑에는 기가. 네, 기가. 이것조차 모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이 IT 그거는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XP라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윈도우 XP. 그러니까 그 386 전에 XT. 예. 디스켓 넣는 거. 그때 멈춰 있습니다. 게임은 뉴질랜드 스토리에 멈춰 있어요. 그 병아리 아닌 거 아시죠? 병아리 아니에요? 그 키위새. 새예요? 네, 그거 새예요. 키위만 먹는 애요? 아니 키위새라고 그 동네 뉴질랜드에 사는 새. 그거 막 이렇게 점프 막 누르면 날라요. 네. 오,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저는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키위새. 하지만 메타버스에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여기에 빠져들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그 기업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선택을 한 주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주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해하지 마시고 네. 단 책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좀 다른 종족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족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저 이콘 그때 설명했을 때 SNS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콘 SNS. 이콘은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방송 나가고 나서 제가 회사 방문도 했었고요. 그걸 제가 브이로그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창군하고 그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네. 그리고 진행 상태랑 그리고 CEO랑 많은 대화를 해보고 나서 저랑 그리고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들을 보고 연락 주신 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저희가 브이로그를 하나 올릴 겁니다. 띠로링.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원래는 저렇게 자문사 같은 걸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그러려다 보면 쓸데없는 인력들을 많이 고용해야 됩니다. 뭐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도 영입을 하고 하는데 고연봉의 공무원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스타트업들을 찾았었고요. 지금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콘은 제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아마 이제 SNS랑 뭐 유튜브 그리고 뭐 SNS니까 뭐 당연히 인스타와 페이스북 이런 거를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저희가 그런 문화 환경을 살리는 문화에 한번 환경운동을 하는 유튜버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예. 그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 하는 옷도 그러면 생분해 되는 건가요? 능력만 된다면 하지만 그 진짜 생분해되는 에코백 같은 거는 제가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네. 네, 친한 형님이 저희 인천에서 좀 유명한 에코백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아 남편님 뭐 어떤 영상이 교도소 컨셉이냐라고 제가 비록 이렇게 머리를 밀고 다니지만 범법행위를 안 한 지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7년 전에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저는 한 8년 정도 이어져서 구독자가 되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군대 후임들까지 여기 들어와 있어 군포 사랑해. 예, 그 교도소 컨셉은 아니었고요. 제가 파는 옷인데 뭐 또 판다고 이것도 홍보 좀 해야 되나? 제가 올려야 되나? 제가 파는 옷입니다. 자, 이노베이션 팍님. 네. 메타버스 펀드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펀드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펀드를 당연히 돈 냄새 맡으신 이분들이 하시겠죠? 네. 뭐 신재생 에너지 펀드, 몬펀드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내 기관이 어떤 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국내 기관이 메타버스를 이해는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젊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리고 종목도 분석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은 작은 기업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목표는 뭐냐면요. 펀드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잃지 않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욕먹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저희들이 수많은 종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 하이브나 아니면 NC소프트, 네이버 요 정도만 펀드에 넣고 아니면은 뭐 기껏해서 그냥 거기다가 OLED에 조금 그나마 뭐 센 것들 넣겠죠. 뭐 덕산, 네오록산 뭐 이런 거나 좀 낼 거고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밖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당연히 로블록스를 할 것이고 유니티 그리고 엔비디아 딱 세 개. 지금 아마존도 하겠죠. 그냥 뭐 갖다 때려 넣겠죠. 뭐 AMD 같은데. 네, AMD는 당연히 하겠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국내 기관의 픽 네이버
하이브 아니면 엔터들 좀 늘 거고 엔터. 거기에서 좀 더 이게 뭐 작은 종목을 본다고 하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직, 뭐 덱스터도 물망에 오를 것 같고 알체라. 네, 알체라. 예,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거 있으면 좀 늦겠죠? 가구 아니면 어떡하죠, 설마. 가관이면 네이버.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막그 하이브 리포트를 썼는데 그 위버스라고 있잖아요. 오, 이게. 네, 걔네 거. 네, 그거를 감안을 하면 하이브가 싸다라고 하는데 위버스의 네이버 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모르는구나. 예, 51대 49입니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네이버는 네. 어떻게 보면 살짝 여러 가지 희생, 물론 그 기업 문화에서 잘못된 것들도 있겠죠. 잘못된 거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 뭐죠, 피켓 드신 분들은 뭐 계속 들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쪽을 보시는 것도 네이버랑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기관에서 픽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댓글들, 그리고 또 그 아리소님 제가 그 뭐죠, 로봇 뭐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책임감, 저도 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거를 그 로봇 보면서 잊고 있었던 종목도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그 종목 찾아봤더니 상장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름도 바뀌었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로봇이요? 구독자분들이요? 뭐 왜냐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금 원하는 걸 말씀을 하셔야 진짜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바빠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쁩니다. 그냥 한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쁘신데 이게 또 방송적으로도 또 바빠지시면 더 이상 또 이게.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좀 민망하고요. 함께하는 멤버들을 계속 이렇게 제자 양성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내가 스승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그러니까 제가 과제를 엄청 많이 내주는데 그 팀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해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영상들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문가는 물론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경제를 분석하고 이런 영역은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막 대회, 뭐 국제 정서까지 다 보고, 그러면서 환율이 맞물림까지 보고, 뭐 무역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다 맞지 않습니다. 다 맞지 않아요. 참고만. 하지만 기업에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 분석하는 거는요, 개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환경이나 뭐 이런데 뭐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무슨 파트너, 무슨 매니저 이런 거 써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은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용어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런 툴 같은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생각보다 개인이 이게 잘 찾는 거, 이거를 용어를 뭐라고 했어? 서치라고. 서칭이죠, 뭐. 네, 서칭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개인들이 서칭 잘하는 사람은 기가 막혀요.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개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산업 하나하나씩 저희가 뽀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읽기와 또 새로운 코너에 대한 예고, 그리고 뭐 몇 번 안 되시지만 라이브를 한번 날짜를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뭐 질문 이런 것들을
몇 분 안 되시더라도 한번 시도를 연습해봐야죠. 아, 저도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나간 영상도 거의 라이브로 한번 기자님이 한번 추천을 해서 네. 한번 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라이브 때 또 제가 선물 같은 거 하나 또 걸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저 뭐 많은 거?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다양한 선물을 또 뿌릴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선물. 예, 뭐 비둘기한테 밥 주듯이 한번 뿌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보이죠. 하여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네. 라이브는 나중에 한번 일정이 잡히면 딱 그걸 하는 걸로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좀 괜찮았던 뉴스 뭐 전기차의 뭐 20조 투자, 뭐 스텔란티스 그룹과 손잡을 배터리 업체는 여기 그룹이 근데 뭐 지프 뭐 이런 애들 아닌가요? 마세라티 뭐 이런 데 같은데 로또 번호가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이런 광고는 뭐야 이거? 저걸로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마 여기 스텔란티스와 손잡을 배터리 업체는 SDI라는 얘기가 있어서 왜냐면은 SK는 어디랑 잡았죠? 포드랑 잡았고 네. LG는 GM이었나요? 네. 이거 다 잡은 게 있어서 아마 여기 SK 삼성 SDI라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삼성 SDI 주식이 좋았고 걔네들이랑 같이 가는 뭐 상신 EDP, 뭐 신흥 SEC 이런 애들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전기차. 오늘 보면은 그 전기차에 우리나라에서 40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40조를 투자한다고 했으니 세제 기존에도 원래 하던 거예요. 네. 투자를 하는 건데 아마 뭐 뉴스 발표하는 걸 좀 뒤로 밀어놨겠죠. 정보 발표와 함께 같이 해야 또 기업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뭐 세제 혜택 뭐 이런 거죠. 그것만 해도 큰. 예, 뭐 이렇게 뭐 어떤 거 투자하면 몇 프로, 어떤 거 투자하면 몇 프로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뭐 SDI가 용역회사로 떠올라 이런 게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전기차 이거에 맞게 오늘 전기차 회사 주식이 제일 셌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랑하던 에코프로 PM 엄청나죠? 돌파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야 거래량까지 받쳐주고. 네, 거래량도 받쳐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급락장에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뚫었잖아요. 보이시죠? 뭐 아니면 선 긋기도 뭐 그래도 있어 보여야 되니까 딱 22만 원. 22만 원이 어려운 저항이었죠. 원래 이게 밑꼬리도 계속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반스 잡고 그렇게 내렸는데.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런 애들이 돌파하면 세게 가요. 이 저항처럼 보이지만 이 지지 라인이 계속 높아지는 애들이 있어요. 딱 뚫고 넘어가면 얘가 만약에 조정받으면 얘는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이제 매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LNF가 그 다음으로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 더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뽑아냈죠. 똑같이 양극재고 또 양극재 하는 게 어디 있었냐 코스모 신소재 얘는 AI 기술로 양극재를 한대요. 여기도 흐름 엄청 좋아요. 여기가 시가총액이 제일 싸요. 근데 코스모 써있는 애들은 어디 기업과 친할까요? 코스모. 여기 보면 이렇게 돌파했죠. 눌림목 제대로 받았죠. 엄청 좋은 찬스였죠. 그럼 얘는 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빠지면 또 한 번 붙어야 됩니다. 매수 기회예요. 이게 코스모 그룹들은 어디랑 친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기 허쉬들이 있죠. 허쉬 LG네요. 그렇죠. 그쪽하고 친합니다. 허쉬 코스모 LG 그쪽에서 다 나온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기업들 보면 다 가족. 다 가족이죠. 이렇게 가족끼리 다 해먹었던 게 고려였나? 아니 뭐 그거는 뭐 현대 뭐 삼성 뭐 옛날에 고려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다 결혼시키고 뭐하고 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1위는 그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모든 그룹 10대 그룹하고 거의 다 결혼하는 분이 있어요. 종필이 형이요? 아니요. 또 있어요? 누구요? 노신영 가문이라고 하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아, 노시구나. 예, 그분은 군인이 아닌데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장 했던 최초로 도환이 형이 좋아했죠. 아, 네가 해. 아무튼 음극재, 양극재를 같이 하는 포스코 케미칼. 어우. 얘도 좋죠. 아, 근데 돌파했죠. 또 쭉쭉 빠진 여기 기회였죠. 네. 오늘 아. 급락장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아침에 이런 걸 싹 바꾸면 되는 거. 밑꼬리가 다 길어요,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밑꼬리 길죠. 네. 에코프렘 BM도, 얘는 시작부터 그냥 세게 올렸네. 얘는 뭐 네. 그리고 뭐 냉매가스랑 뭐 이렇게 뭐 전해질이랑 하는 회사 있어요. 후성. 얘도 밑에 때렸다 올렸어요. 근데 후성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네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뭔가 좀 살짝 정부에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도 갖고 있는 회사가 후성입니다. 그렇게 10개 기업 뽑았을 때 생뚱맞게 후성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수급 주체도 보면 가관들이 이게 좀 많이 들어왔죠. 얘는 제가 볼 땐 오늘 아침에 기회였어요. 그러네요, 진짜. 이거를 사야지 하고 있는데 일어났더니 4시였네 나는. 이거 바꿀 생각을 했는데 눈 뜨니까 4시더라고요. 4시 주식시장이 끝났어. 그래도 뭐 다 올라 있었으니까 저는 기분 좋죠. 자, 사야지. 그리고 아까 그 스텔란티스 그룹하고 한다고 하니까 삼성 SDI가 유력하다고 하니까 성신 EDP 흐름 좋잖아요. 삼성전자랑 친하고요. 얘네 캔, 배터리 캔 만드는 거 얘네가 거의 다 해요. 2차전지 캔. 전지 만들더라도 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예. 실적도 엄청 좋아요.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박이다. 또 보여주는 거 좋아하니까. 실적이 이야.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 1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은 10배죠. 매출 2배고. 우와. 엄청난 회사입니다. 영업이 올라가는 것도 하지만 좋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신용이 많죠. 네, 신용이 많네.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보내주세요. 차라리 살 거면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또 첨보가 참보. 첨보 최근에 아주 날아가고 있습니다. 증설. 그러니까 이게 다 증설 발표나 이런 것도 이미 전에 있었는데 했는데, 정부에서 딱 해주니까 다음날 빵빵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미리 다 해놓고 정부 발표하면 뉴스에 판다고해서 쭉 빠지면 정부에서 걔들은 뭐야 세제 혜택 준다고 그랬는데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애들이 보면은 6천억을 뭐 하겠다라고 뭐 증설 계획 발표하고 네. 뭐 새만금에 5천억 규모 뭐 2차 전지 뭐 이거 증설하겠다. 새만금이요? 네. 야. 또 새만금에 해야 여기 좋아하죠. 군산 좀 그렇죠. 다시 살겠네요. 그럼 경제. 살아야 되나 우리 외가댁 다 군산이야. 왜냐면 군산이 그래요. 지금 쌍용인가 뭐 빠지고 나서 GM인가 GM이랑 그리고 동양제철이 약해지면서 여기가 우리 저기 우와 2차 전지로 그러면. 네, 가능하죠. 풍력 발전도 여기서 다 할 거예요. 이 봐봐요. 혁신적인 제조공법을 도입해 매출을 1조 원 이상을 창출하는 공장을 증설한다. 이 뉴스가 오늘 이렇게 나왔죠. 다 증설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와. 그리고 우리 동박, 영원한 우리의 동박, SKC 빠지지 않습니다. 이야. 다시 올라서 끌어올렸어. 여자도 이런 여자가 없어. 근데 친자식 같아. 맨날 뭘 갖다 줘, 용돈 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진머트리얼즈 얘는 살짝 조금 약하죠. 쭉 빠졌다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고 그렇죠. 했다가 다시 또 그러면 빠지다가 얘는 매수 기회죠. 하지만 그래도 SKC가 1순위입니다. 동박에서는. 대장. 그리고 우리 알바. DI 동일. 와 올라간다. 빠졌다가 이게 또 걸쳐놨죠. 야 얘는 시장이 안 좋아서 원래 오늘 쭉 빠지면은 이게 추세 이탈인 건데 근데 결국은 다시 또 맞춰놨어요. 이거는 거의 물에 빠졌다가 코를 겨우 내밀었네. 뻐끔뻐끔. 그리고 SK 하이테크놀로지. 이거는 계단으로 그냥 아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루보 옛날에 1,000원에서 뭐 5만 원까지 50. 1,000원에서 5만 원. 뭐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나왔던 루보. 이야. 루보처럼 가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5만 원. 계속해서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가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알기로 새 남편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분. 예. 하나기술. 얘네는 뭐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좋아요. 얘는 따라붙어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PNT 우리. 얘도 부담 없죠. 장비들은 부담이 없어요. 소재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하나같이 다 올랐어요. 이렇게 뭐 SDI, LG화학 이런 애들보다 이런 소재 위주로 부작을 했잖아요. 대주전자재로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소재는 지금 다행히 우리가 플러스인 건 소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항상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장비 조금 보던 게 이제 신흥 SEC도 그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였습니다. 날라갔죠. 샀으면 이미 뭐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날라간 것 같은데요. 원익 PN이 얘도 부담 없어요. 충방전. 그런데 쭉 끌어올렸네요 다시. 예. 떨어졌다. 얘는 지금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게 코인테크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빠져 있어요. 기고 있네. 얘는 뭐 자동화 2차전지, 뭐 자동화, 뭐 공정 이런 거에 수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신 분들은 사도 좋죠. 근데 하지만 소재가 먼저라는 거. 그 장비라면 아까 먼저 보여줬던 뭐 하나기술이나 아니면 PNT 뭐 이런 회사들 아니면 원익 PNE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 후성도 괜찮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아까 부담 없었고 그리고 그 외에 봤었던 회사들 뭐 이노메트리 이런 애들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바닥이죠. 그러니까 후순입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도 관심 갖고 싶다면 조금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차는 이렇게 뭐 지난주 뉴스와 좀 맞아 떨어졌고요. 우주항공 있어 보여. 태스크포스. 네, 뭐가 이렇게 됐대죠. 그럼 회의할 사람 모았다는 얘긴데요. 우주 발사체 개발 뭐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한 족쇄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기들이 걸림돌이라는 거는 안 해. 고백성사인가? 그렇죠. 네, 이렇게 족쇄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김대중이 IT를 세웠다며 문 대통령은 우주로 나아가는. 나아간다고 하기엔 곧 들어가는데? 이제 네, 어쨌든 간에 고속도로 열었다. 그치, 열었죠. 네, 어쨌든 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은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이 방문한 곳은 본사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건 뭔가 사단장 방문하니 빗자루로 쓸어라 이런 건가? 그쵸. 헬기장 좀 쓸어놓으라는 거죠. 이거 티끌 하나 없겠네 또. 제일 싫어요 그때가.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짱 박혀갖고 맨날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헬기로 온다고 그래놓고서 눈 많이 온다고 자동차로 왔어요. 그래서 헬기 쓸었는데 그때. 어쨌든 나로우주센터가 여기를 뭐 곧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방문하면 또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또 혜택을 또 세제 혜택이라고. 자, 그럼 우주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우리가 항상 봤었던 계속 모아간다고 항상 모아간다고 했었던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올랐어요. 저는 뭐 감사합니다. 이런 흐름 계속 모을 수 있게 해줘서 그냥 모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가 사실 뭐 어제 좋은 뉴스 사실 나왔어요. 네, 어디 만든다고, 7,546억 이렇게 좀 공급 계약. 공급 계약했다고. 이 영어 뭐라고 써있네요. 어려운 거. 뭐 이렇게 했대요. 사윙 중국말 같잖아. 부품 만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경영상 비밀 유지. 어쨌든 말하기 싫다니까. 싫다기보다는 안 된다는 말하면 주고 같은 느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쭉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선긋기 또 좋아하니까 선 긋자면 이제 매수 기회죠. 네. 요 밑에 너무 놀린 거 아닌가요? 했었던 게 다 날라갔네. 저장해놨었는데 그때 예전에 여기서 이것도 했었는데 날라갔네. 근데 저는 너무 쭉 눌러버려서 너무 올랐다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또 눌림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어쨌든 흐름이 제일 셌잖아요. 네네네. 항상 원래 LIG랑 같이 간데 LIG가 살짝 내려오면서. 아이고. 근데 하지만 뭐 엔진이랑 뭐랑 이런 거 다 하는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1순위가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항공우주, 1순위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얘들도 엄청. 하나 시스템도 에어로스페이스 거니까. 네. 그리고 뭐 하나 디펜스에서 이제 뭐 로봇도 뭐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군용 로봇. 이제 하나 나왔죠. 예, 군용 로봇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뭐 소형 위성 시스템 같은 경우도 세트레가이도 오히려 매수 기회죠. 지금요. 잘 누르고 있죠. 놀랐네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도 오히려 잘 눌렀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괜찮아요, 얘네들은요. 이런 거 위주. 그리고 수익률에서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얘네가 그 우주 쪽에 뭔가 좀 쭉 누르는 느낌이네요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빠져서 주식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하면 얘네 오늘은 끌어올린 거죠. 원래는 얘네도 쭉 빠졌어야죠. 더군다나 캔코아 같은 경우는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더 뺄 수 있었죠. 근데 안 빠졌잖아요. 오히려 끌어올린. 네, 근데 어제 시장도 안 좋았고 오늘도 안 좋은 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로 접근해봐도 돼요. 그리고 캔코아에서 또 나름 또 드론도 만들고 뭐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 원래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드론도 이런 애들이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차라리.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우주항공 보고 싶다 하면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난 좀 작은 거 좋아한다면 캔코아, 뭐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 이런 거 안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나는 좀 섞어보고 싶다 하면은 한국항공우주랑 캔코아, 아니면 하나라 에어스페이스랑 세트레가 이런 같은 회사니까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식으로 엮으셔도 돼요. 무조건 하나로 갖고 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은 텐베거가 날 수 있는 유이한 산업군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뭔가요 이게? 원자력 발전이 한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해온 게 있는데 이게 속보로 뜨는 바람에 이것도 애매해졌어. 이것도 월요일날 또 뜰 것 같은데 저는 그 소형 원전에 대해서 한번 팔고 안 보고 있었잖아요. 기다려라. 네, 최근 흐름을 보니까 눌림을 잘 받았어요.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이게 두산중공업이 탑이죠. 왜냐면 얘네는 뭐 터빈, 뭐 풍력 터빈, 뭐 원자력 터빈 이런 걸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의 걸 다 하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인데 이게 아마 좀 떠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더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바로 매수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이게 원자력과 대북주는 제가 볼 때 좀 정치적인 대립이지 않을까. 대북주는 민주당 쪽이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었던 거는 국민의힘이죠. 결국은 두 양강 체계인데 그 종목군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게 뭐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되고 나서 이쪽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좀 탄력이 받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가 간의 협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 폴란드 쪽인가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입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안 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다 했던 거죠. 만들면? 네, 분량률이나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완성도에서. 그리고 라이벌이었던 회사들이 알아서 없어져 줬고. 미국이랑.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전은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인데 폴란드가 사실 동유럽을 여는 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러면은 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외화가 엄청난 산업이 또 한 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북주의 흐름이 조금 이게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대북주는 대북주의 대장인 아난티, 우리 김 로저스 형님. 자, 흐름이 한번 쭉 끌어올라왔네요. 좀 빠졌죠. 그리고 또 개성공단의 대장인 신원 한번 보시고요. 신원도 한번 쭉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마음 아픈 거예요. 유신. 얘가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이죠. 정은이 형 살 뺐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니 살 빠진 거라고.
걔는 빠져도 죽었다 그러고 찌면 더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적인 대립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뭐 통일부를 없애버린다. 이 얘기는 이제 북한하고 대화할 가치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북주는 큰일 나는 거죠. 네. 그쪽 힘이 좀 세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이 대북주가 좀 흐름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뭐 멀쩡한 회사, 뭐 얘는 그냥 그거에 비하면 견조한 편인데 아이고. 차트로 보면 많이 깨졌죠. 네. 현대 엘리베이. 그렇죠. 많이 깨졌네. 이게 좀 정책하고도 좀 연결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면서 그때 자동차의 비중을 좀 이쪽으로 옮겨가 볼까 생각 중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늘리든. 근데 흐름 자체가 지금은 어찌됐건 원전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하고 또 대북주들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 정치적인 대립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대북주와 원전. 그 외의 정책은 많이 비슷해요. 스마트 시티 할 거 당연한 거고, 메타버스는 누가 돼도 되는 거고, 우주는 누가 돼도 돼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 이제 삽을 뜬 걸 해야 되잖아요. 빨리 만들어놔야 되니까. 왜냐면 다음 정권 때 바뀌든 안 되든 간에 우주항공은 커질 거거든요. 우리나라 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커팅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정책을 봤을 때는 이 원전과 대북. 근데 또 소형 원전하고 일반 원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형 원전이 나간다라고 하면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전력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거 얘네 흐름 한번 보실래요? 얘네가 제일 셌어요. 얘네가 원자력 설계, 엔지니어링, 종합 설계를 다 해요. 그러면은 독점이죠. 네. 한전이면은 독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대 국가로 나갈 경우는 얘네가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사실 이렇게 움직였을 때만 해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얘네가 왜 움직여 했는데 이래서 주식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원전 얘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원전 해체 얘기나 있었고 아니면 후쿠시마 방류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맞아요. 그 방류하면 그걸 이렇게 정제한다고 그러나요? 뭐 제어한다라고 그러나 뭐 하는 그런 기술 관련주들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게 이따 나오는 우진이거든요. 우진이라는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소형원전 나가면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얘네 같은 경우는 정비 개보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원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처지죠. 얘는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네,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도 얘네를 많이 쓰죠. 개보수를 그렇죠.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독점 성향이 강하죠. 한전 KPS. 그리고 민간에서 1위는 이 금화 PSC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이 회사가 왜 나쁘지 않냐면 이 회사는 한전 이런 거야 뭐 일단 실적주입니다. 보시면 실적이 받쳐주고 이 부채비율과 유보를 보이시죠? 영업이익률도 되게 높아요. 얘네는 왜 이렇게 탄탄한가 보면은 원전 이 경정비도 하지만 그러니까 점유율로 보면 한 8% 정도 한전 KPS가 한 80% 거의 뭐 반독점이죠. 근데 얘네는 이제 그거에 대한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하고도 다 모든 보수를 다 해요. 다른 일도 하는 네, 다른 일 많이 하죠. 종합건설사 정비 같은 것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여기 보이잖아요. 다년간 축적대, 우수한 정비 기술, 민간업체 중 자본금 규모화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근로자 수도 많고. 우수 협력업체, 우수 정비업체, 우수 전문업체. 다 이런 거 다. 이게 받쳐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건설이나 뭐. 왜냐면 경정비 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걸요. 건설이 짓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얘는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쪽에도. 그 자동차 부분도 하고 있네. 얘는.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근데 저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 게 이제 국가와 국가의 이 협력이면은 민간보다는 약간 좀 이쪽이 좀 더 강하겠죠. 한전 KPS 쪽이. 그리고 또 보는 게 이제 우진, 아까 말씀드렸던 우진. 여기 이제 후쿠시마 방류 얘기 나오면 얘네가 좀 셌었어요. 얘도 빠질 것 같은데 박스권을 좀 만들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박스권을 잘 만들고 있죠.
그냥 뭐 월요일 날 떠서 시작하면은 붙을 필요 없지만 만약에 눌러서 살짝 눌러준다면 시장이 조금 오늘 뉴욕장도 살짝 마이너스 마감할 수 있으니까 빠진다고 하면 얘는 뭐 자동차에서 우리 40%면 일단은 한 5% 정도 담아보신 다음에 추가로 더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원전은 잘 누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진 회사도 되게 좋고 얘네가 이제 원전 계측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그 후쿠시마 방류 얘기 나면 내년부터 계속 방류한대잖아요. 그 관련주입니다. 물고기 다 먹었는지. 그 방사성 오염수들 이렇게 정화하고 막 이러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우진이긴 해요. 그래서 우진이 거기까지 그걸 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죠. 그리고 뭐 그냥 얘네는 엄밀히 따지면 원자력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괜찮은데 그래도 얘는 차트가 엄청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박스권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이었나요? 그 저점이 높아지면서 뚫는 거? 그러면 눌림목. 만약에 뚫린다라고 하면 일부는 좀 따라붙어도 될 것 같아요. 좀 두산중공업이든 아니면 한전기술은 조금 약간 부담이 있어서 제일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금화 PSC인데 얘는 아무래도 차라리 우진이 한번 돌파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여기다 쓸 계획이다라고 하면 일단 30% 정도는 시초가에 한번 걸어보시고 빠지면 좀 더 산다 걸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네도 이제 계측 제어하는 회사인데 계측 제어는 어디에도 많이 할까요? 다른 공장 뭐 철도 이런 거 철도 관련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북주 안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철도 제어도 있지만 우리가 그 지하철에서 빠지지 말라고 도어 스크린 도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 뭐 시스템 뭐 개발 설비 제작 다 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네가 풍력에 대해서 시공 설치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부유식 풍력이라고 이제 땅에 박는 게 아니라 띄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운송이랑 이런 설비까지도 얘네가 하고요. 당연히 이제 개보수도 얘네들이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네, 신재생 에너지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근데 실적은 조금 아직은 그렇지만 신재생 쪽이 되고, 그 뭐 정비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설치를 하면은. 무조건. 예,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수익률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술이 아마 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력하고도 연결, 그리고 철도 제어 시스템까지 연결. 얘네는 분산으로 많이 기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원전만 하다가 회사가 힘들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여러 개를 펼쳐놓은 거죠. 똑똑하네요. 똑똑한 거죠. 근데 원래도 이 시스템 제어나 이런 걸 잘하고 있던 회사라. 그러니까 뭐 이게 원전이 제어 기술이나 이게 뭐 핵심 기술이래요, 얘네가. 원전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토탈 솔루션 업체라고 볼 수는 있죠. 실적은 아직은 비리비리하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두산중공업입니다. 이게 스마트 원전하고 그러니까 소형 원전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정은이 살이 빠졌으니까 또 몸이 가벼워지면서 판문점까지 빨리 달려올 수 있게 아마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똥줄 탈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 아산 빼고는 나머지는 아난티랑 이런 거는 신화는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고요. 현대 아산은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현대아산, 그쵸. 현대아산이 여기 보면은 대장 어디 있냐? 여기 안 돼 있구나. 여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안 나오네. 여기 KOTC 시장 여기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아산 치면 현대아산 이렇게 나오죠. 거래량도 없고 이게 사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정보도 뭐 딱히 뭐 없어요. 기본 정보 누르면은 조금 나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죠. 네, 그냥 원래 여기 뭐 없어요. 뭐 주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뭐
양심이 있어서 또 실적에 대해서는 해놨는데 아유. 뭐 생각보단 회사에 돈은 없고 하지만 우리 현정훈 누나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현대아사는 그냥 상관없이 모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분 100% 아닐까? 아니 현대 엘리베이에서 네. 많이 갖고 있고요. 뭐 좀 갖고 있겠죠. 뭐 아난티나 뭐 이런 거보다 저는 현대 아산을 모아가시는 거, 그리고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 현대 로템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살 빠지신 분이 뛰어오겠다라고 했을 때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참.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자, 아이오닉 5 전기 자동차 제작 과정입니다.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현대모비스 나오는 거. 자, 제작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동화 공정으로. 이게 무인 운반차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나. 로봇. 네. 이 무인 운반차 이쪽도 저는 시장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 보는 게 다 지금 로봇들이 아예 그냥 다 만드는 듯한. 네, 그거 무인 운반 관련해서는 뭐 현대 위아도 있지만 저번에 얘기한 뭐 러셀도 있었고요. 그리고 티로보틱스, 모션 베이시스. 마무리가 없고 사람이 하는구나. 하기는 하는데 살짝 와서 잡아주는 거죠. 이제 보세요. 거의 저 90%가 지금 로봇가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약간은 좀 무섭네요. 무섭죠. 예. 모든 게 다 이렇게 전자동화되어 있고, 뭐 로봇,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무인 운반차, 뭐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사람이 잠깐 나왔어요. 네, 잠깐 나왔죠. 뭐 그리고 뭐 있어 보이는 분이 안경 쓰고 적고 이런 거 이제.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지금 현대차랑 이렇게 자동차 주식들이 빠지는 이유가 뭐죠? 실적이 안 나와서인가요? 아니죠. 거기 사람 문제죠. 거기다 사람 노조죠. 문제. 네, 사람 문제. 이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게 노조분들이 좀 심하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네,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전 뺏는다고 봅니다. 네. 상당히 이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자동차를 빨리 지금 만들어도 파는 것도 부족한데 지금 많이 빨리 못 만들고 네, 있다고 들었어요. 못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전기차에서는 생산 공정이 다 로봇화되고 되게 단순하죠.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 아까 뭐 만드는 과정에서 로봇이나 기계가 유튜브를 보던가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음악도 안 됐죠. 예, 이거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제발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과연 그들의 가족들이
글쎄요, 나는 그들의 가족들도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현대차 관련 그룹에서 혹시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관계사에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할걸요? 음. 그만 좀 생떼 부리시고요. 정말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그 전기차에는 많은 그 사람을 노동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과 이미 현대 위아나 이쪽에서 갖고 있는 자동 시스템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정년 연장 요구는 저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인권이라든가 그런 걸 좀 그렇죠. 그런 걸 보호한다면 모르겠는데 정년연장 예를 들어서 뭐 협력사 문제 이런 거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줄 거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럼. 예, 올바르게 줘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저렇게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들어가고 기계 막 때려 부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거 우리 옛날에 국사책에서 많이 본 느낌 아니나요?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현대차 보면은 실적 좋고 다 좋은데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얘는 뭐 잡주도 아니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도 아닙니다. 돈 있으면 사고 싶네요. 저 예. 흘러내렸는데. 그리고 이런 큰 기업은 빠져봤자 해봤자 한 10%도 안 돼요. 좀 일단은 홀딩 기다려보시고 자금이 있다고 사시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죠. 그 협력사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악재죠. 네.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느낌. 여기서부터 빠졌었던 것도 이제 공장 증설할 때 새로 진짜. 하지 마라. 그것도 노조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의선이면 뭐 퇴직금 다 줘버리고 다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그냥 손실 확실하게 털고 갔으면 좋겠고요. 난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고, 우리가 뭐 작은 기업 세계 양상 얘기했던 게 SL, 네, SL. SL도 좀 그래서 좀 빠져 있고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봐요. 밑골이 달았고요. 그 의외로 뭐 SL이랑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났고요. 빠져서 기회예요, 오히려. 한국단자 그리고 화신도 많이 빠졌었죠, 덕분에. 하지만 21선을 깨지 않았죠. 화신이 제일 셉니다. 여기까지는 SL이 셌고 여기서부터는 화신이 셉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 그거보다 더 작은 회사에서는 덕양산업, 얘 같은 경우도 그 미국 조지아에 배터리팩 그 공장이 있어요. 배터리 모듈 이런 쪽. 그리고 뽑혔잖아요. 그 세종공업이랑 얘네가 그 배터리 팩 하는 회사를 뽑혔으니까 덕양산업 작은 회사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뭐 전기차로 빠르게 변환하고 있는 회사, 뭐 3기.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머물러 있는 회사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었던 게 있거든요. 이 동양피스톤이라는 회사인데 예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디 갔나? 동양피스톤 하면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완전 옛날에 엔진. 피스톤. 네. 근데 얘네가 엔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신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그거 없어지는 자산을 뭐라고 하지? 그거 앞으로 이게 어쨌든 이게 사양산업으로 돼서 이게 없어지니 새로운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아마 세제 지원이나 뭐 이렇게 대출 같은 거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거기서 인증받은 회사가 동양피스톤도 그거의 하나인데 어제 이렇게 쭉 올랐다. 오늘 기회죠. 동양피스톤에게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어제. 현대차와 수소차 부품 공급 계약.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차에는 엔진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엔진이 사양산업인 걸 알고 이쪽으로 수소차 쪽으로. 엔진 스택 쪽으로 엔진 부품 공급, 연료전지 부품 공급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엔진이니까 이건 안 될 거야 하는데 이 전 뉴스들 딱 찾아보면 기존의 것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동양피스톤은 오히려 빠지면 매수죠.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덕양산업도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
우리 3기도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 MVH 코리아도 MVH 코리아도 견조하잖아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를 하더라도 엔진은 없어지지만 얘는 뭐 이렇게 사이드미러든 흡음이든 옆에 뭐 막이든 소음 막는 거 전기차가 소음이 없긴 하네. 그렇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비 맞는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외부 소음 예. 떨림으로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그게 없다고 생각해봐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나는 거죠. 돌 튀기는 것도 느껴져. 저는 그 소리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네. 아주 그냥 그 M3 소리 좋아합니다. 마세라티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심하면 에이씨 나중에는 막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 무역회사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 전기차 모터 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견조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존 산업에 대한 그게 뭐 이제 탄소국경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거라 네. 하긴 얘네는 어차피 무역만 하는 거니까. 그쵸 뭐. 네. 얘네랑은 그래서 지금 전기차 모터 쪽으로 한번 했을 때 이쪽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근데 모터를 만들면 탄소세로서는 좀 따로 떨어지지 않나요? 전기차 모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탄소국경세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은 그 모터를 굴리는 그 공장에 되는 전기가 어디서 온 전기냐까지 다 묻는 거예요. 그 전기가 한국전력에서도 그러면은 신재생으로 받은 전기냐 아니면은 다른 전기냐 그런 거 뭐 석탄 발전이냐 화력 발전이냐 이것까지 다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따로 그걸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게 탄소국경세 아리백이에요. 큰일 났다.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은 살짝 제외시켜줬어요. 니는 좀 발전하고 뭐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 전부 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거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따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유럽 탄소 그 배출권 가격을 적용을 시켜요. 오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할 때 전 세계적인 모든 기업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규제입니다. 14일 날 나오니까 그 전에 제가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핀.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 대한 기업들 한번 보시고 네. 그 외에 뭐 DIC 같은 경우도 얘네도 전기차 부품으로 돌아서 갖고 지금 아유. 엄청 견조하죠. 네. 그 회사의 재무만 조금 탄탄하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매도를 한 상태지만 그래도 좀 다시 관심이 생기네요. DIC.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했었고 차라리 현대오토에 뭐 이런 거 빠져 있으니까 기회네요. 아이고. 자율주행이나 뭐 같은 거 할 때 얘네는 핵심이거든요. 현대차에서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자율주행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별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뭐 물론 차량용 반도체 뭐 텔레칩스라는 회사 되게 좋아하고 얘는 완전 장기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보면 자율주행 쪽 보면 텔레칩스 회사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기회예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하고요. 그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의 자회사. 뭐 IP 뭐 자산화되잖아요 다. 근데 이게 뭐 자율주행도 IP가 있지만 뭐 메타버스도 있고 그렇죠. 모든 뭐 스마트 시티 모든 거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엄청 떨어졌네. 예, 저는 되게 좋은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유비벨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비벨록스라는 회사가 최근에 뭐 어떤 정치인하고 엮여서 좀 올랐는데 내가 이거 봤으면 샀지. 다 끌어올렸잖아요. 오늘 플러스가 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블랙박스도 하지만 유심칩 같은 것도 그리고 스마트 카드 원래 그런 거 하던 회사예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하고도 연결도 되고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자회사로는 팅크웨어. 팅크웨어는 모르시죠? 아이나비 아시죠? 아이나비가 팅크웨어 거죠. 그러면 얘네는 지도 플랫폼, 블랙박스 이런 거 다 해요. 블랙박스가 이제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게 차 안에 다 장착이 될 수 있겠죠. 무조건 돼야죠. 그건 보험하고 연결돼. 그리고 지도 플랫폼을 얘네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나비는
당연히 네. 그 지도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해외에 있는 자동차들이 우리나라 지도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내비가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도 플랫폼도 갖고 있고 블랙박스 거기다 스마트 카드, 그러니까 스마트 모든 거에 연결된 회사가 유비벨록스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거 되겠네요. 지도를 다 갖고 있으니까 무인 아까 그럼요, 그거 되죠. 무인주행. 그 얘네들 보면 실적도 보시면은 어떠세요? 어우,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거의 두 배. 그럼요. 그 회사 재무도 엄청 탄탄해요. 이거는 숨어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막 좋은 얘기 많이 써 있어요. 뭐 스마트 카드, 스마트 모바일 뭐 이런 거 다 써 있고. 아, 얘네 그것도 하겠네요. 그러면 하이패스. 얘네 하죠. 얘네가 하이패스, 후불자 하이패스 다 얘네가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스마트 카드 뭐 관리 시스템 이런 거 되면 앞으로 모든 도로나 이런 거 하는 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겠죠. 팀원이랑은 관계 없죠. 팀원이도 팀원이요? 팀원이 그 칩도 아마 얘네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칩이 그러니까 이게 십몇 년 전에 네. 제가 까먹고 있다가 예전에 이거 주식 많이 올랐었어요. 보시면은 10년 전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도 앞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기왕이면 실적주. 유비벨록스가 그런 실적주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그게 이제 뭐 한다면서 이제 금융권들하고 스마트 모바일, 스마트 칩하고 얘네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얘네가 쓰일 거고 그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솔루션. 어디가 위험이 있는지 뭐 하는지. 왜냐면은 지도가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얘네가 합니다. 유비벨록스. 알짜배선데요? 네, 뭐 자동차용, 뭐 오토바이용, 자전거용 다 그 뭐죠 블랙박스 이런 것도 다 얘네가 하고요. 엄청 알짜배요. 알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회사 팅크웨어 한번 볼까요?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아이나비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마 자회사가 더 비쌀걸요? 자회사가 더 비싸요. 시가총액이 뭐 지분 30%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팅크웨어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당연히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 되지만 얘네 내비게이션 중에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연결이 되는 애들이 많아요. 네, 내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증강현실이다라고 하면 그거 딱 누르면 그 뒤에 정보나 이게 쫙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랑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팅크웨어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당연히 뭐 위치 기반 서비스, 뭐 차선 이탈 경보, 뭐 이게 어디 이탈하고 뭐 추돌 방지, 앞차가 시동 켰는지 뭐였는지 그런 거는 자율주행의 핵심이죠. 그렇죠. 당연히 센서는 있어야 되고 위에서 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얘네는 메타버스랑도 연관성이 없진 않죠. 근데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주식의 바닥입니다. 여기도 뭐 살만한 여기 괜찮죠. 유비벨록스가 당연히 1순위지만 그래도 팅크웨어는 숨겨진 가상현실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증강현실에 또 막 듣기 좋은 차별화된 기술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뭐 라이다 뭐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도 있죠. 그래야지 이게 다 그게 추동이나 되니까, 그럼요. AR이 되니까. 그렇대죠. 요번에 그 아이패드 나왔을 때 지네들도 하는 게 증강현실이 되니까 그 카메라 안에 라이다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막 그 얘기 했거든요. 아이패드에서 그 AR이 되니까. 얘네 실적도 한번 보시고요.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죠. 25배 아니에요? 많이 늘었죠. 실적도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팅크웨어, 뭐 유비벨록스 한번 보시고 그 외에 작은 회사들은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 지금 좀 그렇고 나중에 뭐 MC넥스 같은 경우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MC넥스 한번 보시고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는 한번 공부해 보세요. 칩스앤미디어. 네. 칩스앤미디어는 그 설계, 칩 설계. 그런 것도 되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기술입니다. 거의 저는 이 칩스앤미디어를 처음 봤어요. 그 우리나라에 칩 설계를 한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뭐 이제 센서 회사들 뭐 픽셀 플러스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얘도 보면 흐름 되게 좋았죠. 저 뭐 하늘 갔다 왔네. 네. 여기 하나 무슨 뉴스 나왔었는데 픽셀 플러스 뭐였더라?
차량용 반도체. 윤석열 윤석열 수혜주였어. 아, 윤석열이에요? 네, 아니에요. 여기 밑에 뜨잖아요. 윤석열이 직접 나선다. 이미지 센서 설계. 네. 뭐 이런 회사예요. 아니요 여기 두 번째. 아, 이거 원전. 원전. 네, 이런 광고예요. 이런 거 맨날 보면. 깜짝이야. 아, 차량용 센서 패키지 공급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센서 있으면 좋죠. 네, 센서. 그러니까 센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뭐 QSI 여기도 바닥에 있고. 아이고. 그리고 우리 IM. 이래저래 IM. 제가 한 이 정도에 봤죠. 트루인. 몇 개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흐름이 오, 예, 나쁘지 좋네요. 않아요. 네. 요거는 센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음. 자율주행하고 요거는 따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거 뭐 발표하지 않았나요, 실적?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거 서프라이즈는 나왔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또 조금 괜찮게 봤던 게 SNS 텍 아. 바닥에서 아이고. 오늘 플러스 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외에 뭐 리노공업은 뭐 거의 빠졌다고 보기도 좀 부끄럽고요. 그 정도면 한미반도체 네. 얘는 뭐 들리면 올라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고요. 하나머트리얼즈도 시장 대비해서 왜냐면 그동안 오른 게 없는데 빠지면 억울하니까 더 빠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후공정 맨날 봤었던 거예요. 테스나 이거는 되게 좋죠. 그리고 네페스도 많이 봤었고 괜찮네요. DBI텍 얘는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DBI텍 동진세미캠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사실 얘도 노스볼트 관련주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마 요거 밑은 깨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2차전지랑 같이 엮여 있어서 봤는데 이 밑에 바닥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흐름을 보시고 FST가 오히려 좋게 나왔어요. 원래 SNS 텍이 가면 얘가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같은 EUV 공정 쪽이었는데 얘네가 삼성전자에서 투자받은 회사예요. 얘네도. 근데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참, 이 뉴스가 이렇게 안 나오니. 뉴스가 안 나왔네. EUV 공정을 얘네가 국산화하는데 성공했거든요. 어이구. 아니, 뭐 작은 공정이에요. 그래도 국산화한다는. 하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진짜. 정말 항상 이럽니다. 못 올랐네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르니까 여기서 이제 공매도들이 때린 거예요. 그럼 오히려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죠. 그 뉴스가 왜 여기는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메타버스 안 봤죠 우리가? 네,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뭐 뉴스만 나오면 국민은행 가상지점 나올까, 메타버스에 힘주는 LG, 통신 대기업의 카드사까지 메타버스 참전, LG 디스플레이 신입사원 교육 메타버스로 활용 만족도 91%. 엄청나게 나오지 않나요? 게임으로 하는데 뭐 좋죠. 코로나도 없고 축제가 열렸다. 메타버스 열풍. 코로나로 축제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메타버스로 컨퍼런스 개최 네이버에서. 메타버스로 쇼핑할 땐 이 안경 쓰세요.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도 괜찮겠네요. 미래 직업 다이어리. 뭐 그리고 최근에 그 신한은행인가 어디서 광고한 거 보셨죠? 어떤 그 디지털 휴먼 어떤 인공지능으로 만든 여자분이 CF를 찍었잖아요. 그 뭐였지? 신한은행 CF인데. 제가 2명 알아요. 뭐지? 뭐더라? 삼성하고 LG 쪽에 한 명 있는데 2명 자기네
인스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 아, 그건 레아, 네. 김레아. 예. 이 신한은행인가? 거기서 광고 모델 하나 있는데, 그 춤추는? 신한은행이 아니었나? 어쨌든, 이제는 예. 이 디지털 휴먼이 이제 광고까지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률도 높겠죠. 회사 차원에서 좋죠. 연예인들 뭐 하나 맡기면은 몇십억씩 그냥 몇백억씩 가져가는데 요새는. 걔네는 보정 안 해도 되잖아요. 보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뭐 하이브, 네이버 이건 이제 기관들이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이브, 네이버는 아유. 안 빠집니다. 꾸준히 한번 모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 자이언트 스텝 예. 안 빠지잖아요. 더 안 빠져요. 더 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빠졌는데 올랐어요. 그리고 알체라 올랐어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빠졌는데 주식이 오히려 플러스가 나 있던 게 그리고 기자님의 위즈윅 예. 안 빠져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덱스터가 빠진 거는 아마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이게 코로나 변이 때문에 예. 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못 가잖아요. 얘네가 이제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덱스터 기술 들어간 게 최근에 뭐 하나 있는데 그거 얘기 때문에 빠졌는데 기회죠. 얘네는 왜냐면은 영화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쪽이니까 어차피 회사 만든 사람도 영화 감독이고 예. 김용화 감독인가 그분이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덱스터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야, 살만하네. 뭐 다른 거 두렵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그 외에 우리가 봤었던 뭐 에이트원, 에이톤. 예, 뭐 VR, XR 다시 올라가. 뭐 기기랑 훈련 시스템 만드는 회사 방위산업체 얘도 오히려 보면 잘 눌렀죠. 예. 그리고 또 봤었던 게 이렌텍 같은 거 얘도 뭐 IR 글라스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다시 올랐네. 예, 얘도 빠졌다가 오늘 다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네. 그 CMS 에듀도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 교육 플랫폼 오. 안 빠져요. 이쪽은 오히려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엔텔스 얘기했던 거 엔텔스는 오히려 너무 세고 여기 위험한데요? 상이 무섭죠. 네, 이런 거는. 파이어링크 어휴. 이것도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거 오히려 얘는 빠졌네. 오히려 부담이 없어요. 네, 얘는. 하지만 다 끌어올렸죠. 오히려 양봉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컴 MDS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컴, 예. 이 18,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걸어두고 한번 사질까 했는데 여기 걸어놓고 잤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차라리 2만 원에 걸 걸. 제가 볼 때 2만 원까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론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유튜브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뭐 가상공간 속에 뭐 메타버스 뭐 쇼핑몰, 뭐 XR 라이프 트윈 뭐 이런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여기서도. 근데 회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거 이제 저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네. 뭐 증강현실, 뭐 뷰티 미러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한컴 MDS의 자회사가 그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회사 이름도 한컴 프론티스로 바뀔 거예요. 아. 회사의 자본금도 탄탄하겠다. 오히려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20%밖에 안 올랐어요. 얘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를 팔 필요는 없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때 선익 시스템도 안 빠지잖아요. 빠졌는데 또 올라. 선익도 안 빠져요. 이게 메타버스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봤었던 메타버스 관련 이게 싸이월드가 지금 연다고 했는데 안 열렸죠? 이 스카이 ENM 이게 뭐 해킹 때문에 한 달 미뤄졌는데 네. 제가 볼 때 싸이월드도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은 좋아요. 예. 네.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스카이 ENM은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워낙 재무가 싸이월드 기다리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저처럼 이렇게 스카이 ENM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 하나. 네. 두 번째, 오픈되자마자 사진을 지우겠다고 지금 다들 겨루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자기의 과거.
근데 그 같이 지분 투자한 회사가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예요. 아, 인트로메딕은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먹으면 되는 캡슐형 뭐죠? 내시경? 네, 내시경. 캡슐 내시경 하는 회사. 그거에 대한 전망성도 좋고 오히려 얘는 흐름이 너무 좋죠. 너무 몰랐는데요. 이거는 제가 우리 그 백억만 형님과 운영하는 그 채팅방에 제가 이거를 올려드렸는데 예. 저랑 그 구두공장 형님만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못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 매매할 때 쓰는 거죠. 이거. 왜냐면 이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네, 변동폭. 오히려 이런 애들이 스카이인보다 대장주죠. 여기에서 이제 싸이월드 결제 시스템, 싸이페이 뭐 이런 걸 한다. 싸이페이라는 건 좀 약간 어감은 좀 좋지 않네요. 좀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사이비페이. 뭐 이런 것도 하는 게 이제 뭐 인트로메딕이 주로 하니까 네. 싸이페이 개발라서 그래서 이쪽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카이NM을 갖고 계신다면 네.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타이밍을 봐서 인트로메딕으로 올라타는 게 왜냐면 인트로메딕은 이거는 급등주 느낌이 있어요. 왜냐? 얘는 태생부터 급등주입니다. 아,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이제 소위 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끼가 있어요 얘는. 아, 아예 무서운 애인데요. 네. 이때도 캡슐 내시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내시경 할 때 맨날 이렇게 똥찜 맞고 막 이렇게 공산당이 싫어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만화처럼 이렇게 만화에 보면 이렇게 몸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었잖아요. 스페이스라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한 회사인데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타이밍 봐서 이걸 옮겨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네요. 한빛소프트 얘도 안 빠지죠. 어우. 게임 좋아하시면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메타버스는 그 끝이 없습니다. 그 바이브 컴퍼니는 그 카카오 회사예요. 알체라가 네이버면 이 둘 다 인공지능 회사인데 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거 관련해서요. 나의 또 다른 나.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그 똑같이 그 안에 옮겨놓고 이게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바이브 컴퍼니예요. 그쪽에 대한 거가 메타버스에 바람이 불면 아마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혜주를 많이 찾을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뭐 불량용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람이나 설비를 새로 할 필요 없이 이 가상 공간에서 해볼 수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이거랑 관련된 회사가 이삭 엔지니어링 이쪽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하면서 그 디지털 트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한번 아직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증권시장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바람이 한번 분다면 둘 중에 두 종목이 한번 가겠지만 두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바이브 컴퍼니가 낫지 않을까. 바이브 컴퍼니는 나은 이유는 여기 김범수 씨가 있네요. 범수 네, 김범수 창수 씨는 뭐 형인가?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김범수 씨. 그리고 또 보면 이삭 엔지니어링하고도 또 이렇게 있죠. 다 맞물. 또 이삭 보고 있었네. 이삭도 김범수 씨가 있네.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죠. 네, 카카오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을 한번 이삭 엔지니어링은 실적주예요. 그리고 또 바이브 컴퍼니에 대해서 한번 얘네가 원래 이름이 누가 좋아할 만하게 다음 소프트죠. 다음 소프트요? 예. 이게 바이브 컴퍼니로 상호를 바꾼 거예요. 저 이름 뭐 했는데 옛날에 이름 들어왔지.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관련주고 카카오에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한다면 알체라처럼 움직일 회사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도 그거랑 관련주니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언급 안 한 게 있나요? 그리고 또 SPG 같은 경우도 감속기. 네. 주식에 좀 감속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얘는 그러네.
그 외에 예, 뭐 엔터 회사들은 예. 엔터 회사들은 그냥 하실 거면 하이브. 근데 그건 거의 좀 메타버스 분위기로, 예. 예, 거의 하이브, 엔터는 다 예. 메타버스를 결국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엔터 회사들이 또 다, 맞아요. 예, 그쪽으로 다 갑니다. 다 또 투자도 그쪽으로 다 했고 그러니까,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무선 제어 칩이라고 그랬는데 안 빠지잖아요. 예, 얘도 뭐 기간 조정으로 가기를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위에서는 좀 뒤로 밀리는. 예.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이 프론티스 한번 꼭 봐보세요. 이 영상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강현실이나 뭐 IR, XR 그리고 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모든 쪽으로 한번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진화하고 있대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괜찮으시면 한컴 MDS 뭐 비싸지 않습니다.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긴 시간 한번 우리가 이번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도 아마 시장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근데 좋게 생각을 하자면 이게 또 한 번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또 한 번의 또 출렁임이잖아요. 기회 엄청난 기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를 말할 타이밍은 좀 더 뒤로 가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타격도 엄청 받고 뭐하고 하는데 다음 달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못 할 겁니다. 한국은행 불타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테이퍼링의 시점이 좀 더 미뤄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항상 기회였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종목들을 기억해 놓으시고 급락했을 때는 내가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주식은 홀딩 아니면 여유 있으면 매수. 하지만 메타버스랑 우주항공, 2차 전지 쪽은 꾸준히 지금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